여름날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름날 길고 길째 구잔비는 무수일고. 여름날도 길고 긴데 굳은 비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름도 더워서 힘든데 거기에 굳은 비까지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을 설상가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춘화류 호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삼춘은 봄을 나타내는, 자, 우리가 봄이라는 계절이 3, 4, 5월 달을 말하는데, 자, 삼춘 봄의 화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합니다. 호시절, 좋은 시절의 경물, 경치나 사물이 시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봄이 되어서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이 피고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지만 자신은 시름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봄이 오고 바깥 경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신의 외로움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 달, 자, 가을에 달이 떴습니다. 방에 들고, 방에 비치고, 실솔은 우리가 귀뚜라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귀뚜라미가 상에 울재, 침상에서 울재, 침상. 자, 지금 같으면 침대 같은 걸 의미하고 예전에 이부자리를 말하겠죠. 실솔이 침상에서 울고 있다.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은 화자의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 자신의 쓸쓸한 감정을 실솔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 한숨, 디는 눈물. 자, 긴 한숨, 뚝뚝 떨어지는 눈물에 속절없이 햇만 많다.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이렇게 자신의 그리움,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른 자신의 그리움과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싸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은 죽을 만큼 정말 힘들고 괴롭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겠죠. 도로혀 풀처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랬습니다. 돌이켜 풀어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 빗기하나 이랬습니다. 청사초롱을 돌려놓고 녹기금 푸른 빛깔의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았습니다. 자, 원래 검은고 연주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안아서 연주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년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하니 이랬습니다. 병년화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의 곡조 이름이다. 소상 야우의 대소리 섰도는 듯 이랬습니다.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함께 나는 듯 하다. 중국 소상강에 밤비가 내리는데 거기에서 대나무 소리가 섞어 나는 듯하다, 뭐뭐 하는 듯하다, 직유법 되겠죠.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운이는 듯. 자, 화표라고 하는 것은 묘 앞에 망주석을 의미합니다. 천년에 벼락이 운이는 듯하다. 별학, 이별의 학이 되겠죠. 이별의 학이 울고 다니는 듯하다. 직유법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의 고사성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따로 표시를 해두고 보겠습니다.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솔에 있다마는 옥수. 자, 여성의 예쁜 희고 고운 아름다운 손을 옥수라고 이야기하죠.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솔에 있다마는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타는 솜씨는 옛날 그대로 이건만. 부용장, 연꽃이 그려진 휘장. 휘장은 약간 커튼처럼 휘둘러진 그런 천을 의미하겠죠. 부용장, 연꽃이 그려진 휘장이 적막하다. 이거는 사랑하는 님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적막하다는 뜻이고 뉘기에 들릴 소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검은고 곡조를 연주하더라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간장이 구곡돼야 굽이굽이 끊쳤어라. 구곡 간장이라는 말이 있죠. 자, 애끓는 심정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마음속이 구곡, 굽이굽이 끊어져서
자신의 애간장이 타는 그런 모습을 간장이 구곡되어 이렇게 표현했고 굽이굽이 끊쳤어라 굽이굽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외로움과 한을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한을 표현하고 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이랬죠. 자,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밤에 잠을 자서 꿈속에서 님을 만나보려 한다. 자,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의 공간이다. 현실에서 만날 수 없지만 꿈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꿈을 한번 꿔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바람에 디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자,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풀 속에 우는 짐승. 자, 이 풀 속에서 여러 가지 풀벌레가 울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는 화자가 잠을 자야 꿈에서 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잠마저 자지 못하게 하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겠다. 장애물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 오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원수라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견우직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견우직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서로 사랑하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견우직녀가 은하수에 막혀 있다. 여기서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겠죠.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7월 7일에 1년에 한 번은 실기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만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견우직녀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신은 그것조차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렵관대 이랬죠. 우리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에 가렵길래 이런 말이죠. 약수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약수는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중국의 전설 속의 강입니다. 자, 길이가 3천리고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 자,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 이 약수는 사람이라고 하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님이 건널 수 없는 강, 그 님과의 만남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약수에 가려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이 말은 님에게서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간에 비겨셔셔 님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디나갈제 이랬습니다. 초로 풀에 맺힌 이슬이죠.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모운 석양에 물든 구름입니다.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중림 대나무 푸른 곳에서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이 말은 서럽다라고 하는 것이 화자의 감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새소리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겠지만 방명한 홍안이야 날 같아니 또 있을까? 방명. 자, 방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기구하다 이런 뜻이고 홍안은 붉은 얼굴. 자, 여기서 붉은 얼굴은 젊고 예쁜 그런 여자의 얼굴을 말하죠. 그러니까 붉은 핏기가 도는 그런 생기가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방명한 홍안이야 날 같아니 또 있을까? 운명이 기구한. 여기서는 그냥 홍안을 여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기구한 여자가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아마도
이 님의 지위,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자신이 정말 살듯 말듯 하다. 너무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 자, 우리 앞에서 중국의 고사성어와 관련된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야우의 대소리 섰도는 듯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순임금에게 두 비가 있었습니다. 아황과 여영이 있었는데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상강에서 슬피 울다가 몸을 던져 죽었다. 이때 흘린 눈물 자국이 대나무의 반점으로 남았다. 이것을 소상반죽이라고 하며 남녀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소상야우 이렇게 우리가 소상반죽과 관련된 소상야우의 대소리, 대나무 소리가 섞여 나는 듯하다. 이렇게 슬픈 이별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이 됩니다.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 난다. 이거는 자, 정영이라는 사람이 영어산에 가서 돌을 닦은 뒤에 학이 되어서 천년 만에 돌아와서 화표주에 앉았다. 이런 전설에서 나온 부분을 차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벼락, 이별의 학이 우는 것 같다. 이별을 나타내는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정리. 자, 이거는 부녀자들의 내방가사 또는 규방가사. 성격은 원망적이고 한탄적이다. 자, 봉건제도 하에서 겪는 부녀자의 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방가사 또는 규방가사에 대한 설명. 자, 조선 후기부터 개화기에 이르는 동안 주로 양반층 부녀자들이 지은 가사이다. 봉건적 규범 아래 속박된 여성의 삶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 태도 1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님을 원망한다. 그러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슬픔과 한을 말하면서도 우아한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 양반 부녀자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표현법 보겠습니다. 실솔, 새소리 이 부분은 감정이입된 대상이다. 보면 되겠고 양반 부녀자이기 때문에 고사성어와 한문을 많이 사용한다. 대꾸나 은유 같은 표현법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계절의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보겠습니다. 현전하는 최초의 여류가사, 내방가사, 규방가사이다. 여성이 이렇게 작가로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남성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의 작자층을 여성까지 확대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네. 문제 1번. 자, 이 작품은 봉건제도화에서 여성의 한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최초의 자, 내방가사 또는 규방가사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2번. 남성의 방탕한 생활을 용인하는 모습이나 여성의 인종,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강요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당시 남성 위주의 자, 가부장적 사회상, 가부장적 사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그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활용되고 있었죠. 그럼 그것과 비슷한 소재를 우리가 찾는다면 자, 뭐겠습니까? 약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화자는 견우 직녀와 자신의 처지를 자, 대조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대조. 견우 직녀는 1년에 한 번은 만나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5번. 이 작품에서 실솔과 새소리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 6번. 공통점을 화자의 정서 태도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정철의 송미인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화자가 님 앞에서 교태를 부렸다는 것이죠. 아양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띠 다르신고. 자, 나를 대하는 얼굴빛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 님의 태도가 달라졌다.
누워 생각하고 내려앉아 헤어하니. 자, 님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화자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내 몸에 지은 죄 뇌같이 쌓였으니.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구나. 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하늘을 원망하겠는가 사람을 허물하겠느니.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죄가 크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교원가에서도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갤소냐.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굉장히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괴다. 사랑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스스로 참 괴. 스스로 굉장히 비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 원망할 수가 없다. 모두 자기 자신의 탓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을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인과 이별한 상황을 자, 누구 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